건조해진다. 여름은 어떻게 된다고? 물 기운이 뜨거운 열기를 타고 올라오는 조직이다. 그래서 대지가 어떻게 습하다. 이 습이 뭐라고 하냐면은 밥으로 치면 있지요. 보글보글 흐리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무찜 말고 찜통 찐다는 거예요. 찐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사모의 형태가 건조되고 고착되어야 하는 가을이 갑니다. 가을을 조금 그 다음에 찰 한자에 겨울에 해당되고 추위에 해당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외우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맞추면 됩니다. 사물 속성을 계절의 속성을 기후상으로 설명해 주시다. 그 다음에 색깔로서는 로고는 꼭 외워야 됩니다. 청적 광백 봄에는 뭐예요? 푸르러진다. 여름 되면 만물이 뜨거워서 붉어지는 거죠. 모세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화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금이 가을이 되면은 뭐가 내린다 보여요? 뭐가 내리죠? 가을 내리는 건 설이 색깔은 백이죠. 그래서 백로, 불로 서리가 이렇게 천지를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제 소가 되는 소가 완전히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소복이란 건 소복이 흰색이 되죠.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이다. 물이 검정색이란 말이 아니고 물이 검정색이 아니고 겨울은 밤이 길어서 그늘이지면 그림자는 검정색. 물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신, 정용, 조작, 유진, 인사, 백호, 이게 6효를 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 필요할 때 외우시면 됩니다. 좌청용, 우백호 정도죠. 남주작, 북행용. 위에 있는 글자에 그대로 좌청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강에 붙이면 동청용, 남주작. 그 다음에 우백호 또는 서백호, 북행용. 그 다음에 목모하는 있어요. 목의 속성을 가는 문제. 그러니까 목의 속성은 모든 것이 어린 거예요. 어린 것들이 이렇게 병아리 생각해도 좋고 풀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에 불기운에 선지되면 색깔이 나죠. 톤은 뭡니까? 가운데 있어서 조절하는 것이므로 금은 건강 딱딱한 성질을 얻는 거죠. 딱딱한 성질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여기서 색차는 색깔할 때 색의 의미가 나오죠. 광채가 있고 색채가 있고 물로 칠하면 색의 속성이 끝납니다. 그 다음 위치상으로 목의 속성은 교외라고 하는 것은 좀 조용한 곳이라는 것이죠. 조용한 아침에 건강한 아침에 그대로 적어줘요. 그래서 목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 반은 뭐냐면 조명을 많이 받는 것, 중심에 해당하는 것인 뜻이니까 변화가 조명바를 많이 받는 것. 시끄러운 것도 되고 되죠. 변화가 아니고 숙제죠. 그다음 또는 사통팔달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기운이 들고다고 할 수 있는 조절력을 가진 것이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부수고 붙이고 금속 또는 문명의 어떤 분배를 재화를 분배시키는 곳, 재화를 새롭게 만드는 곳, 이것이 대체로 건강이다. 그냥 수능 대처는 육까지. 이게 이제 요표를 보고 그대로 외우시라는 뜻이 아니고 요표를 배우면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본다면은 좀 조용한 곳을 대체로 어디로 조용하다.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니까 수로도 볼 수 있고 오후도 볼 수 있죠. 아침, 밤, 대체로 조용한 시야. 그다음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같은 공간을 쓰지만 변화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조용하다, 낮은 대충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끌벅적 조용하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어떻게 똑같이 소란하는 순간 화금은 똑같이 소란을 주죠. 이건 니건 내거 가리는 거고 명백은 뭐냐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활동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의 시간에 들어오면 적성이 술바리 받는 시간이죠. 그러면 술바리 받는 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술은 뭐냐면 뒷골목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것, 즉 번화가라도 조명이 들지 않는 곳을 수에 속한 데를 보면 되겠죠. 이런 모양은 직이라는 것은 위로 솟구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고는 뭐냐면 가에서 고는 높이까지 솟구치려는 속성. 그 다음에 토는 뭐냐면 너르게 분포되어 있는.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팔 짜거나 뭘 자르고 분배하는 쓰는 건 전부 다 각이지죠. 그래서 무기다 생각해야 되는 금은 뭐예요? 금은 그래서 각진 것이다. 그 다음에 수는 대체로 낮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위치에서 조용한 곳, 밝은 곳, 사통팔달 소란하는 곳 등입니다. 그 점은 지지에서 인묘사오, 지순충미 신명자, 이거는 꼭 누구나 쓰여진 요소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자세히 외우는 게 좋은데 언행적으로는 이거 하자. 그 다음에 오직 옛날에는 이제 이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하여튼 그 중국 책에는 완전 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국에는 주로 그죠? 하나, 둘, 셋, 초과, 상간, 그 다음에 하여튼 뭐 3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저 중국에서는 각 숫자마다 어떤 완성의 개념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주역에 8을 뜻해서 8도 단위도 8반으로 나누고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현대사회에서는 저희만 어려운 일이에요. 목에 속하는 것을 신비들이 완성하는 게 문관, 그 다음에 화에 속하는 예술, 화에 속하는 것이 몽, 그 다음에 금에 속하는 것이 문. 뭐라면 칼제비들이 보는 골목은 어차피 문에 속하죠. 그 다음에 물은 수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 분류법이 이렇게 간단했거든요. 현대사회도 이래 분배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음에서 각치 공산으로 배우시는 좀 포함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미에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요즘에 인체와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워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모견이라는 게 분노라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에 속하는 것은 뒷불리잖아. 그 다음에 과에 속하는 것은 생각이 많거나 비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좀 하여튼 생각이 많아가 속이 꼬아지는 거 이게 비. 속이 꼬아지는 거. 비애를 느낀다는 거. 비애를 느낀다 할 때 이 비자예요. 네, 그 다음에 금이 우수한 때문이요. 수는 공포. 그래서 이제 인체 장구에서 그 장구에 놓는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기도 보면 이제 간, 심, 비, 배, 신이 되죠. 간심, 비, 배, 신의 신이 놓는 속성이 대체적으로 오경, 희, 사비, 불공 거죠. 그래서 모경은 열 받는 거죠. 열 많이 받으면 어디가 빠지면 간이 빠집니다. 그래서 눈에 비는 게 없으면 간이 배밖에 나오죠. 간이 배밖에 나오면 그 다음에 심장이 벌렁거리면 뭐 나이트클럽 박자는 빠르다 느리다 말하죠. 심장이 벌렁거리면 기분이 그래. 그 감정 그 오신이 오는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비장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속이 빠지는 거죠. 이다시 찌라지도 뭐냐 허의 속성이 보여줬어요. 이래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 속 빠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것을 한다고 비상이 배가 사는 우울이 우수가 우수의 기운이 있는데 가을은 뭡니까? 우수의 기운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가 이건 별같은 목적이죠. 가을에 못 가라 해놓고 하얀 겨울에 가라. 그래서 우수의 기운이 나. 그 다음에 심장은 묘한 공포라든지 이런 거. 남양 특집을 뭘 작업을 통해가 움직인 신이 오행선 수혜라고 했죠. 신이 오행선 수혜, 이 수혜에 해당하는 신을 놀게 하려면 여름에 대체로 염열, 뜨거운 기운이 펼쳐져 갔을 때 그걸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면은 장부의 신장에 해당하는 장부가 움직여서 뭘 조성한다고 해요. 공포심을 만들어서 뭘 몰아낸다고 해요. 마귀의 몸에 염려를 몰아낸다. 다 사실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 엄청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외우면 좋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체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염리하고 연결될 때는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소장, 위장, 대장, 간 육부에 육부는 대체로 이제 장부에서 양에 속하고요. 먼저 드러나는 것이 저도 그냥 외워두는 것이 그 다음에 성품, 자상, 인자라는 것은 자상하다. 그 다음에 과에 속하는 것은 좀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게 명랑, 밝을 랑자거든요. 그 다음에 토에 속하는 것은 과무, 그러면 악이지고 무기에 해당할 때 예리, 그 다음에 수리에 해당하는 은큼. 은큼은 뭐예요? 머리를 잘 쓴다는 거죠. 오음의 아설 고치수는 오음 장명 이론에 쓰이니까 아음은 기역, 상기역, 키역 이런 단어들이 아음의 그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서름은 혓바닥 소리. 이응, 디귿, 티. 구음은 이응, 디귿. 그래서 여기서 이응은 받침이 영이 아니고 얘는 받침이 영 말고 그냥 위에 받침이 영은 뭐예요? 원래 목에 아음이 있었어. 받침이 영. 모에는 이 받침이 영과 구별이 있단 이거는 구,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이제 치음에 그 다음에 소음은 그 소리는 그래서 소에 속해. 그래서 무슨 장명을 할 때에 쓰여지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체에 있어서 오해는 속성을 드러나는 것, 목,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구, 외우시면 좋고 상악을 연결해서 하시면 외우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인자의 예절, 신용, 의지 하는 것은 행동 성향. 그래서 목에서 속사는 생산, 추진, 번식. 어려울 거 없죠? 생산, 추진, 번식. 그 다음 반은 뭐예요? 명랑, 발달, 활동, 성장. 토는 중계, 화해, 노임.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분배를 명확해요. 지배, 원치, 수학. 그 다음 수는 겨울의 속성이다. 지혜의 속성이다. 직약, 계획, 겨울은 원료. 기운을 제다. 그 다음에 신앙에서 목은 대체로 뭡니까? 대체로 인의 성질. 어쨌든지 살아보세요. 어쨌든지 살아보세요. 웬만하면 살아보세요. 이게 그거에 그 다음에 좀 떠들썩하게 지내보세요. 이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경의에 보면은 전도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속성을 지닌 것이 지금 예술입니다. 진술 충미는 예술을 그 성질이 섞였다는 것이에요. 섞였으니까 호소. 그럼 잡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섞였다는 거죠. 호속신앙 또는 종합신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끊어내고 목화토가 대체로 활동이라든지 생명활동을 강화하는 쪽. 목화토가 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수구리는 쪽이죠. 수구리자. 그래서 정토는 어디에 동방이 아니라 서방. 서방은 어디에 속한다? 금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성문 서가모니 문화의 정서. 그 다음에 수는 완전히 엎드리다. 오해. 이게 그 사람이 타고난 속성이지. 이게 지금 별로 이제 별로 보시기 쉬운데 그 사람이 타고난 인자가 예를 들어서 지지인자가 이렇게 모여있다면 자, 여기서 이 가는 아까 보면 4호가 있죠. 4호 그죠? 4호 그죠? 4호가 어디에 속한다? 과에 속하고 정서적 요소로는 예수문을 속해요. 예수문의 결을 지지에 깔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문화에가 밥을 얻어먹는 거 아니거든요. 밥을 얻어먹는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신앙 행위에 관련된 일에 다
감안해서 그 사람의 정서는 어떤 요소, 이런 요소를 완전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아는 어디에 있는 동문에 해당되죠. 수에 속하고 동문에 해당하고 그랬다가 나 여기 시끄러워가 그냥 회의가 왔다. 그래 막 찌그러 짚히잖아. 했다가 술은 뭐예요? 잡교회에 세월을 좀 보내는 거죠. 민족 신앙을 하자 해가지고 민족 신앙 골목에 이렇게 요리는지 그러면 신유술이 대체로 뭐예요? 금에 속하니까 신유술이 금에 속하니까 불교적인 정서나 색채를 많이 변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차지하고 있는 인자로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편향성이 그렇할 때 축자해루라는 이런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예수님에서는 가려고 가면요 시끄러워 나는 그거 가면 나 시끄러워 못한 적이 있어요. 땅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인자가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이 인자는 뭐로 보냐면은 전생에 기억된 육신의 인자라고 해요. 지식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육신을 지배하는 정서적인 인자니까 대체로 이런 사람은 조용함도 조용하고 막 웬만하면 막 수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는 거죠. 불기운이 땅바닥에 강하면 어떻게 돼요? 불기운이 땅바닥에 강하게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그쪽 문화에 굉장히 가깝다. 예수문에 가까우니까 아마 집에 막 인력을 많았을 때만 쫓아가가지고 시계 맞춰서 막 하면서 이게 체질이 맞다는 건데 땅바닥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가 뭐예요? 불기운이 가득하잖아요. 불기운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문이 역시 가서 자기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이게 뒤집히는 사람도 있고 뒤섞이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정서가 지지에 차지하고 있느냐. 그럼 또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해결 양식도 있다는 거죠. 양식. 그런 경우에는 뭐냐? 아까 아까 이렇게 명백히 하자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뒤집어내 놓고 끼얹지 되게 하자. 이러한 해결 양식을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사오미는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면 와 시끄러워서 앉아있겠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와 내가 못하는 했나. 이게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해결하는 양식, 또 세상 살아가는 어떤 정서적인 양식, 기본적으로 이게 이 표가 사실은 그냥 글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응용이 되어 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로 볼 때는 이거 외워가 뭐 할 건데요. 사실은 사주에서 요표 하나 속에 결정타가 다 있다.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주에서 나오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전부 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무슨 쓸모가 저기서 이 표 만드는 표는 보너스냐 보너스가 아니에요. 사실 이 표 하나 가지고 한 6개월 연수